지금 시간은 6월 30일 저녁 6시 59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도 선물 시장이 상승하고 있네요. 유럽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WTI가 70불. 아, 매우 싸네요. 진짜 이건 엄청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 시장 쪽은 환율이 1322원. 환율은 제가 15분 차트로 봤는데 한국은행 외환시장에서 개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높게 유지되고 있네요. 환율 쪽은 한번 나중에 보고, 오늘은 미국채 쪽을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쪽이 20년물 차트를 볼게요. 20년물 차트를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재 일봉인데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 20년물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연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연도가 20년 6월, 여기 이전에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인베스팅으로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년물 채권이란 것 자체가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1980년대에 이게 존재하다가 미국이 20년물은 발행을 안 했어요. 한 30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코로나 때 정부가 많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를 좀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20년물을 30 몇 년 만에 다시 찍어낸 거죠. 그래서 10년물과 30년물은 익숙한데 20년물은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인베스팅에서 채권 가격 조회도 안 됩니다. 이거 채권 금리는 조회가 되는데 채권 가격은 조회가 안 되고, 주로 TLT 20년 iShares TLT 거로 조회를 하고, 이게 3배수, 그냥 3배수가 정확한 3배수는 아닌데 3배수에 가깝게 추정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년물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에 너무 잘 맞게 움직이고 있어요. 20년물이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했던 흐름은 이거가 이렇게, 잠깐만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실 지표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많은 좋은 일자리에선 해고가 나오고 안 좋은 일자리 쪽은 개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고, 구인난이 적더라도 대부분 다 저소득 일자리라고 하죠.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오면서 몇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이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뭐 몇 개 은행이 이게 파산하면서 채권 쪽으로 돈이 확 쏠렸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미국이 채권을 액면가대로 다 매수해 준다고, 그러니까 액면가대로 구매해주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움직임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는 금리. 근데 채권 가격이 여기서 되려 상승하고 있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슈가 몇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이 금리가 꽤 높고, 그리고 코어 CPI가 안 잡히고 있죠. 코어 CPI 중에서 코어 쪽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올해 지금 미국이 발행해야 될 채권 규모가 과거보다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채권 발행량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보통. 근데 이 밸런스를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낮은 경제 성장률을 좀 부양하려고 채권 발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지금이 이런 단계에 있단 거죠. 계속 이렇게 늘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 이게 변수가 생긴 게,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는 그 러시아가 그동안 미국 국채를 매수를 안 해주고 국채를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금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을 늘린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짓거리가 뭐냐면은 미국 그 러시아가 갖고 있던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죠. 우크라이나를 바지를 세워서 전쟁을 만들어냈죠. 근데 그러면서 미국이 한 게 러시아가 갖고 있던 미국채를 이제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걸 못 팔아먹게. 그리고 이걸 보는 여러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쥐고 있다는 거는 미국한테 볼모로 잡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중국도 미국 눈치를 봐가면서 미국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꾸준히 사기만 했는데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는 양보다 팔 때가 더 많죠. 중국도. 근데 이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미국 국채를 금리가 낮아지려면은 이 수요가 되게 좋아야 돼요. 미국 국채 발행량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금리가 낮아지려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이 수요를 많게 하려면은 미국도 아직까지는 달러의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내면 돼요. 엄청난 위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내면 결론적으로는 저도 달러로 올 것 같아요. 돈이. 근데 달러를 위협하는 요소가 몇 가지 생긴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브릭스가 나토에 미국 중심의 경제에 대항해서 조금 유연화 결제를 좀 늘려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비트코인이 점점점 더 이제 신흥국들에서 사용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그 탈중앙화적인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달러에 대한 위험 요인이에요. 지금 그 미국이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기준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저는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강달러를 원하는데 달러가 굉장히 약해질 요인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작정하고 ECB와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있죠. 어디냐면은 뭐 영국은 ECB가 아니니까 영국, 그 다음에 막 호주 이런 데가 금리 올리기 경쟁에 돌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기서 지면은 화폐 가치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그 통화 정책을 반대로 가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현재 화폐 가치를 보세요. 중국 화폐 가치가 6.4, 달러당 6.4, 6.5를 하던 게 지금 7.27 정도 될 거예요. 7.28, 7.27. 이거 제가 볼 땐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땐 한 9에서 10까지 갈 거라 보거든요. 1달러당 9에서 10. 이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우리가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높아요. 그러면은 중국과 수출 경쟁도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고, 우리나라도 자연적으로 원화가 지금 1320원 하는 게 1700원, 2000원까지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미국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은 작년에 파월이 의회에서 발언을 했죠. 뭐라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파월이 의회에서 미국 상원 의원인가 누가 질문을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의회 증언에서 1980년대 폴 볼커 의장처럼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비용이라도 감수할 수 있겠냐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 볼커 말을 지금 다들 안 믿어요. 지금 폴 볼커 말을 안 믿죠. 그리고 고물가 막자, 세계 중앙은행장들 추가 금리 인상 한 목소리. 근데 이 뉴스도 안 믿어요, 시장은. ECB가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월이 지금 현재 파월을 안 믿는다. 월가 쪽에서 파월을 안 믿는다. 저는 월가는 지금 파월 말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믿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돈은 대다수가 배팅하는 쪽으로 안 가요. 대다수가 배팅하는 거 반대 방향이 먹기 위해서 대다수가 틀린 방향으로 배팅하게끔 몰아붙이는 게 이 월가 세력 아니면은 작전 세력, 금융 세력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뉴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미국채 3배짜리 지른 서학개미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벌벌. 올해 5억 달러 넘게 사들여. 그러니까 2020년 4월, 5월 달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되게 불안했잖아요. 정부가.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죠. 통화정책이 무제한 양적 완화인데 주식이 내리겠냐. 근데 곧버스 배팅한 개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때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그러니까 한 방에 벌고 싶다. 6억 달러 몰빵. 6억 달러 몰빵했다는 거는 사실 이게 뭐 한 개인이 몰빵한 게 아니라 서학개미들이 몰빵한 거죠. TMF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TMF가 뭐 이게 한번 여기서 베어 트랩을 줬어요. 한번 내려갈 것처럼. 그러나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ECB도 금리 인상을 몇 번 더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TMF 차트인데 지금 중국이 일단은 위안화가 약세로 갔어요. 근데 이 위안화 약세로 가는 것조차도 미국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 미국을 쥐고 흔드는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냐면 뭐랄까요, 중국은 지금 현재 뭐 나쁘다 해도 무궁무진합니다. 투자할 곳이. 이 많이 풀린 달러를 중국의 자본시장이 정상적일 때 들어갈 경우에는 월가에 탐욕 있는 개인 큰손들이 볼 수 있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비싸게 사주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다가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중국이 엄청난 얘네들이 웬만한 위기에는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IMF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았어요. 근데 IMF 때 달러가 너무 급하니까 한전하고 뭐 대한항공 이런 데 빼고는 전부 다 개방했죠. 100% 지분율을 가질 수 있게. 근데 중국이 위기에 처하고 달러 쇼티지가 오게 되면은 중국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본시장, 모든 자본시장을 다 전면 개방할 겁니다. 왜냐면 달러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조차도 이 과도하게 풀어놓은 달러에 대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중국을 더 흔들어가지고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잖아요. 중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막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중국은 지금 다주택자가 전체 성인의 60%인가 70%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기에 처해서 달러 쇼티지가 오게 되면은 중국이 자본시장을 다 개방할 경우에 이 과도하게 풀린 달러가 중국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은 지금 현재 통화정책을 반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얘네는 기준금리란 게 되게 여러 가지라서 일단 뭐 단기금리, 뭐 초단기금리 여러 개 있더라고. 4개인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중국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방법은 중국의 외화부채 쪽에서 먼저 문제가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일단 여기 보시면 중국을 위기로 몰고 뭐 신흥국들을 더 위기로 몰아서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자본시장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자산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그 폭락한 자산시장을 미국이나 월가 자본 세력들이 IMF 때처럼 싼 값에 줍는 거죠, 다시.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생각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별로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근데 또 내려가면서도 계속 떨어졌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일단 그걸 명심하시고요. 여기서 일단은 파동상으로 예상할 때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상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는 생각보다 1파가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짧을 것 같아요. 한 5%대 초반, 5%대 초반으로 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게 뭐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그 단기금리가 5%대 초중반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장기금리도 따라갈 것 같아요. 20년물이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10년물과 30년물밖에 없었는데, 워낙에 미국이 그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부채, 적자 부채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모양새로는 세계 각국이 그 여유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조차도 금리 올라가는 것조차도 큰 세력이 원하는 바입니다.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20년물이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지금 여기 4.1% 정도에서 지금 TMF가 7.5달러잖아요. 7.5달러.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TLT 가격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채권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수익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1에서 5.3 정도 되면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지울게요.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올라갈 거. 아유, 그냥 안 올라가고 막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서 더 깎아먹죠, 가격을. 그러면은 4.1에서 5.4까지 5.3까지 4까지 올라간다면은 한 20-3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TMF가 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한 80에서 90%까지 나오지 않을까. TMF가 그 정도 갔을 때 이렇게 싸게 던진 매물을 세력들이 잡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또다시 이제 코렉션 파동으로 가는 거죠. 코렉션 파동으로 A, B, C 이 정도까지 가겠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길이는 좀 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7.5 기준으로 마이너스 80에서 90이니까 85로 잡을게요. 7.5달러에서 마이너스 85면요. 7.5 곱하기 0.15 하면은 한 1.2달러 정도까지 1.2 TMF 가격으로 최악의 상황일 때 1.2달러까지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은 연준 말을 믿는 게 맞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연준 말이 뭐예요? 파월이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리겠다. 근데 그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에 지금 나오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하면서 다시 타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요.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따라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듯 해요. 이렇게 헤드라인이 많이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좀 쉬거나 아니면 약간 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려준 급여의 금리가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급여 인상분이 다시 또 소비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TMF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게 지금 그 20년 금리 차트네요. 이게 20년 금리 차트. TMF는 차트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이거는 지금 이제 개작살 나고 있잖아요. TMF는 지금 뭐 마탱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악소리 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한국 국채 보겠습니다. 한국 국채 지금 마탱이 가고 있죠. 이것도 이거 억지로 돈 풀어가지고 3.3까지도 낮췄었죠. 3.23.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공포화 탐욕지수 한번 볼게요. 공포화 탐욕지수 지금 이것도 미쳤어요. 80까지 올라네요. 익스트림 그리드인데
이것도 지금 푸콜 레이시오가 지금 과도하게 콜로 갔던 게 다시 풋이 들어오니까 또 한번 죽이려고 하고 있죠.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몇 가지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전략 비축률 5월달, 6월달부터 보충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 비축률가 또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든 유가를 낮춰서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고, 또한 그 원유 쪽에서 최대한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 3억 4,900만 배럴이었는데 뭐 3억 4,990이니까 3억 5천만 배럴이었거든요. 6월 16일날, 6월 23일날 3억 4,861만까지 낮아졌네요. 일단 유가가 한번 이게 전략 비축률 보충하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